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 둘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일자리 문제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항상 일자리 문제, 취업난, 실업률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일자리가 도대체 어디서 오고,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그럼 지금 일자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슬픈 돌고래님?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초기에는 공무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혁신주도 성장으로 돌아섰고요. 얼마 전에는 또 단기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자리의 문제를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일자리는 정말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더 많이 뽑겠다는 이야기인데,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공무원이 많아지면 좋은 건 아닌가요? 일단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공무원이신 분들하고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특히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수를 정리해 보면 공무원의 수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JTBC 뉴스룸에서 나온 통계로는 2017년 OECD 발표로 199만 명의 공무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통계청의 2016년 조사로는 이 공무원 수에다가 공기업을 합한 공공부문 전체의 일자리 수가 236만 개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굉장히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비율이 중요한 건 아니고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정책이 그렇게 그쪽으로 몰아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일단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약 200만 명의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이 있을 건데, 공무원은 일단 들어가긴 힘든 것 같은데 또 들어가고 나서는 철밥통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경쟁에 관련된 얘기죠. 들어갈 때는 시험을 봐야 되고 경쟁률도 되게 높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다,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실제 경쟁이 아니죠. 실제로 업무에 투입돼서 그 업무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로 판단을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공공부문이라는 것, 공무원이라는 거는 사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까지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행정 서비스, 국방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을 한다라는 건 이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로 옮겨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국가의 공공부문 서비스가 그런 것인가? 제가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갤럭시를 쓰다가, 삼성의 갤럭시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애플로 갈 수 있겠죠. LG로도 갈 수 있고, 중국 회사나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죠. 네.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의 정책 서비스, 행정 서비스, 교육, 국방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일본 걸 쓸 거야. 나는 미국의 행정 서비스를 원해 라고 해서 옮겨갈 수 있나요? 이민을 가야겠는데요. 그렇죠. 이민, 망명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일반 서민들한테 그런 거는 사실 선택지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공공부문은 특징이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독점을 하게 되면 경쟁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공무원의 특징 중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월급을 주지만, 공무원은 이제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월급을 주죠. 그렇죠. 임금이 어디에서 나가는가, 국민의 세금이다라는 게 일반 기업과의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공무원은 제일 유명한 게 철밥통, 안 잘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무원은 법으로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일정 수준 이자의 범법을 일으키지 않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거죠. 이게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공무원이신 분이나 공무원이 되고자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기업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이 변하고 기업의 상황이 변해서 구조 개혁을 한다거나 구조 조정을 해야 할 때 이렇게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저한테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들어가서는 적당히 요령을 좀 피울 것 같아요. 아까 국가 간에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독점적인 데다가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업이라는 게 이게 공무원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금을 많이 받는 거? 네. 연금. 예, 지금 공무원의 연금 수준은 일반 국민연금하고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연금뿐만 아니라 임금 그 자체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무원의 임금이 민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무원의 임금을 일반 기업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해서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일반 기업들은 공무원의 임금처럼 정책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일반 기업들의 임금 수준은 정체되고 내려오는 반면에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올라가서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다들 하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간 기업의 임금 수준하고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하고의 괴리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공공 부분의 일자리, 특히 공무원 일자리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맞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지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건가를 봤는데요. 근데 이 공공 부분이 우리가 정책들이 얘기한 것처럼 단기는 아닐지 몰라도 공공 부분으로서 일자리 정책을 해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커지고 그래서 비대화 됐을 때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그 특징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공무원이 너무 많아지면 세금이 많이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관료제이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먼저 처음에 얘기했던 특징 중에 경쟁이 없다라는 것. 이민을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됐을 때 공무원 사회 내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혁신을 일으킬 이유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러면 일반 기업은 아니지만 국가 단위로 봤을 때 그 나라의 행정 서비스의 경쟁력, 효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을 경우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비대해졌을 경우에는 그 높은 임금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재원이 세금이라고 했으니까 세금의 증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밖에서 벌어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왼쪽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오른쪽에 넣어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내수 침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80만 명이나 추가로 뽑는다고 얘기를 했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책을 할 때는 앞날을 50년, 60년, 100년 이렇게 내다봐야 되고 그 정도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닌 거죠.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게 좀 성급한 정책들이었구나라는 걸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공공부문 일자리의 특징이 이렇고 이런 공공부문이 비대해졌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공공부문에 집중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이슈한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얻을 수 있고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쉽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다라는 특징이 있죠. 지금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일자리를 빨리 만들수록 정권으로서는 지지도에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책적으로 시행하면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후에 문제와 부담은 좀 차치하더라도 쉽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세금을 내는 주체는 국민들이죠. 특별히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고 그냥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일자리. 하지만 실제로 가치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국민들로서는 부담이 더 늘어나는 일자리를 원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숫자,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사람, 세 사람이 나눠서 하는 일자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지만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부담이 증가,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일자리를 원하는 건 당연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정책들을 보면 본질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오늘 상당히 민감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일자리가 정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의 특징이 이렇고 만약에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과하게 늘어나서 비대해졌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책들이 공공부문에 집중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반 서민들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라면 정부의 정책이 잘못 나온 것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대신 해주겠지, 정부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라기보다는 이 이슈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